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러로쌤입니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포시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장 막판에 또 쫙 끌어올려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46%로 마감을 했지만 79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장 막판에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네, 간단히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이 2천억 가량 샀습니다. 1,900억이니까 2천억 가까이 매수. 개인이 200억 매수했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고 연기금이 858억 어제 하루 쉬더니 다시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 일부 매수, 연기금 일부 매수. 괜찮습니다. 코스피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했다. 근데 보면은 연기금이 살짝 들어온 게 보이죠. 보험은 별로 의미가 없고.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소폭 매도한 정도인데 이거는 크게 매도했다고 할 수 없죠. 2천 계약 정도면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콜옵션이 꾸준히 청산이 나오고 있다. 상승할 때마다 상승해야지 수익을 보는 이 콜옵션이 꾸준히 청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 글로벌 빅이벤트 중국, 제가 이름 말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미국 무역 협상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자 미팅이 있어요. 이러면은 쉽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하는 책임자 미팅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베이징에 갔던 거는 실무단이 일부 넘어간 거고 이번엔 책임단인 거예요. 책임자인 거예요. 실무단에서. 예, 그게 유어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 내일하고 모레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이번 주 마감돼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설 연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지. 금요일 정도에나 알 수 있는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우리는 설 연휴 들어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불확실성이 있다. 다음 주는 연휴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요? 현금. 좋잖아요. 간단하잖아. 현금이. 뭘 잘 되니 많이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금을 한 50% 들고 가져라. 내가 종목이 정말 좋다면은 적어도 한 20-30%라도 들고 가져라. 팔 종목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 종목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한 50%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낫죠. 대응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초보 투자분들은 그냥 100% 현금 가지고 갔다가 다시 매수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 구제역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바이오 상한가 가는 등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이쪽이죠. 좋은 거는 이제 정치 쪽, 구제역 쪽하고, 그리고 오늘 정치 쪽 해가지고 저쪽에 말 많잖아요. 다음 선거 때 안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번에 워낙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쪽 출마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데 이쪽은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런 거 건드리다가 인생 나락으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어려운 걸로 가려고 해. 재미는 있어 보이죠. 그래프가 급등락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면 다 급락이 나와요. 대부분이. 운 좋게 조금 올라가다가 다 급락이 나와.
그러면은 오늘 제가 뭐 썸네일에 올려드렸듯이 기계업종이 급락했다. 이거 왜 급락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가 안 좋게 출발한 게 우리 시장이 안 좋게 출발한 게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 왜? 캐터필라. 뭐 세계에서 뭐 중장비 쪽으로는 뭐 1위 업체죠. 실적이 급락. 실적 쇼크에 급락을 맞았다. 거의 마이너스 10%예요. 9. 마이너스 9.13%니까.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10%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건설업 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어려워졌어. 오늘 다들 이제 하나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캐터필라가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나오죠. 이 실적 쇼크가 나오는 게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미 작년에 그 알루미늄 그리고 뭐 철강 등 뭐 이런 등등등등 이미 25%예요 관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캐터필라는 불리하죠. 관세를 더 비싸게 주고 가져와야 되니까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관련된 쪽만 직접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중장비 쪽은 그냥 기존부터 이미 그냥 아예 뼈를 때려 맞고 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부분으로 해서 실적 자체가 좀 낮게 실적 컨센서스가 낮게 측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뭐 더 낮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11.75달러 순이익 올해 순이익 전망이 10달러에서 이제 12.75달러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를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잖아. 현실을 봐야 되죠. 우리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분석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조정이 그냥 가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데 진짜 강한 증시라면은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가 장중 조정으로 마감을 하고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급등이래. 장중 조정을 마치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여기서 그런 급등이 나오겠죠. 설 연휴 끝나고 혹은 금요일부터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쭉 밀렸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2139근이던 아니면 2100을 터치하던 밀렸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2130을 안 깨는 게 좋아요. 밀려도 여기서 그래도 아직 50포인트 지금 2180포인트 그러니까 50포인트 여유가 있잖아요. 왔다 가는 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근데 가급적이면 안 깨는 게 좋아요. 2100은 당연히 깨면 안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조정 이쁘게 받았죠. 710포인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밀렸다가 700 중반까지 왔다가 710포인트까지 아래꼬리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는 거 710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똑같아요. 코스피가 2130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좋고 2100이 안 깨지면 되듯이 코스닥은 2110포인트를 안 깨면 좋고 최소한 2100이래 710포인트를 안 깨는 게 좋고 700포인트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곳. 이걸 깨면은 한번 현금화했다가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종목 기계업종 다 밀렸죠.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금씩 다 영향을 받고 있죠. 뭐 DY파워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성TEC 캐터필라랑 아주 뭐 관련이 깊죠. 이쪽이 건설 중장비 업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 무한궤도를 맞춰주는 하부주행체의 롤러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캐터필라랑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EC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이제 워낙 캐터필라가 이제 중국에도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국 매출이 좀 크다 보니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진성 TE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트만 보면은 2,500 뭐 쉬우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2,500에서 2,600 사이 정도 오면은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안 오면 그냥 말고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가깝죠. 가깝고 그리고 손절도 빠르죠. 2,600 전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2,500 이탈하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니까 손절 라인도 짧고.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요쯤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이 기업에서 하는 부품이 자동차 타이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롤러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 쪽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도 롤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부품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야. 자동차 타이어 처음 만들 때 있어야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처음 만들 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를 계속 마모되면 교체해 줘야 되잖아. 안 그럼 위험하죠, 여러분. 마모되면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이건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돼. 진성 TEC 제품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밀리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길게 보지 않더라도 그런 건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종목을 뭐 공개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건설업종 중에서는 좋아하는 종목이긴 해요. 저는 건설업종 안 보는 거예요. 중장비업종, 기계업종이죠. 기계업종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몇 안 되는 이제 중장비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럴 때 여러분들도 제가 급락했는데 이게 위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 거 보면은 밑에 보면은 구독 한번 누르시고 내려가면은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그 질문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메모 스탁 들어가서 거기서 클릭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질문을 어디다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댓글이죠. 댓글 남기셔도 되고 그쪽 밑에다가 물어보셔도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따로 뒤에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지 말아주세요는 지금처럼 밝히진 않을 테니까.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물어보셨어요. 위기입니까?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 종목 하나 정도는 본인이 이제 기계업종에서 한 종목을 들고 가고 싶다라면은 요 종목은 이제 한번 기회로 노려볼 수 있다. 최근에 주가가 반등도 엄청 세잖아요. 실적도 좋아요. 이 종목은. 실적도 보면은, 자 보여드리면은, 자 매년 매출만 느는 게 아니고 2016년 그 2015, 16은 이제 그대로 좀 이제 중립을 지켰는데 잘 방어한 거죠. 기계업종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2017년에 매출 늘고 영업이익 늘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이미 1, 2, 3분기 한 것만 해서, 그렇죠? 1, 2, 3분기 한 것만 해도 그 재작년 매출이죠. 그 전년도 매출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4분기는 보너스. 그렇게 되고 영업이익 당연히 늘어나겠죠. 순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이제 탄탄합니다. 지금은.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기업 자체는 아주 좋아요. 탄탄하고 좋고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요게 잘 해결되고 하면은 다시금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인프라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 이제 당선될 때부터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 가서 딜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저 트럼프가 장벽 멕시코 장벽 설치한다고 하면 또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일을 계속 만들려고 하죠.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들한테 친기업적인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이번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려줄 때가 한 번에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 가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영상 있습니다. 매수하는 영상부터 일단은 보세요. 처음 매수가 잘못되면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도하기 쉽지 않아요.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처음 매수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고, 또 앞에 교육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제 카테고리에 이제 교육 부분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로로셈 뭐 분할 매수 치면 나옵니다. 매수 영상은 로로셈 분할 매수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치면 나올 거고, 진성태희 씨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다. 꾸준히 좋아지는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유지하는 이상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랑 관계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건 당연히. 일단 알루미늄이랑 철강의 관세 이게 다시 디스카운트 될 거 아니야. 25%로 유지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번에 협상이 잘 되면은. 협상이 잘 되는데 굳이 압박을 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손 잡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캐터필라도 작년에 못했던 부분, 안 좋았던 부분을 다 극복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투자도 좀 더 활발해질 거고, 이제 진성태희 씨 같은 경우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기업 혹은 업황에 악재가 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산업 전반이 흔들리느냐. 예를 들면 철강이나 뭐 조선이나 크게 흔들렸잖아요. 지금 10년 흔들렸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업황이 어려워지느냐, 아니면은 잠깐 흔들리는 거냐. 저는 반도체나 MLCC 같은 경우는 잠깐 흔들리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 잠깐 흔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는 사춘기적인 상황이라고 했죠.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 거. MLCC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저는 이 전제는 그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은 이번에 3월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으로도 캐터필라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저는 요건 해소될 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지금 중국의 의지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멱살 지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목을 조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큰 건을 매듭 짓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일까지 당연히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트하이저랑 이제 유어랑 만나면은 뭐 실질적인 대화는 오가도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마무리되면 좋고, 그러면 무조건 주식 올인해야죠. 주식시장 엄청나게 날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1월 말에 딱 만나가지고 아예 해결을 봐버리면은 엄청나게 날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2월 말에 3월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면은 고를 때 야금야금 다시 모아놓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나중에 해결이 될, 해소가 한 달 정도 뒤에 해소가 될 거라고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편안하게 보세요. 현금 50%. 제가 이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 시황이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을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